보통 세터민들은 여기 오면 북한의 음식들을 그리워하잖아요, 많이들. 다시 갔을 때 다 시켜 먹어봤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못 먹는다고 생각해서 더 맛있게 기억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기처럼 막 구멍이 나거나 이런 불판이 아니라 삽 아시죠? 네. 막 삽처럼 생긴 그런.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 맛있는데요? 고기가 너무 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에 탈북하여 한국으로 나온 김강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평생 달궈지만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고기 먹으러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뭐 먹는 즐거움이랄까요? 그런 보람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북한에서 네.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밥에 김치, 뭐 찌개 같은 거를 먹었던 것 같고요. 가끔 뭐 가다가 특식들을 해 먹을 때가 있었죠. 네. 그 고깃집에 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다시 갔을 때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고기를 안 좋아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삼겹살이랑 이런 걸 맛들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다시 갔을 때 먹고 싶어서 얘기해가지고 한번 몰래 이제 어머니가 이런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불고기라고 하죠. 그걸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북한으로 다시 가셨을 때 네네. 고기를 먹어봤는데 네. 그래서 여기 삼겹살처럼 생각하고 그곳의 고기를 한번 먹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상추나 쌈장이나 이런 뭐 어떤 조미료가 없어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불판이 달라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보통 세터민들은 여기 오면 북한의 음식들을 그리워하잖아요, 많이들. 다시 갔을 때 다 시켜 먹어봤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여기 짜장면이 생각나고 막 빨리 와서 햄버거나 먹어야겠다 막. 다시 못 먹는다고 생각해서 더 맛있게 기억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것저것 다 드셔보셨다 했잖아요. 네. 다시 가셨을 때 네. 사람들이 알기로는 북한에 먹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저것 다 드셔보신 거예요? 이제 뭐 한 번에 다 시켜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중국 돈을 챙겨간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살면서 어머니한테 뭐 3, 4개월에 한 번씩 돈을 보내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런 돈으로 사다가네. 남한에 친척이 와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돈을 보내주면 잘 사니까네.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이 돈 네.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네. 아무래도 어려우니까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북한보다 더 잘 살아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돈을 보내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럼 그걸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집은 티가 날 것 같은데 네. 티가 나죠, 나죠. 무긴 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쓰는 것도 한 번에 다 몰아서 뭐 갑자기 막 못 살던 사람이 옷을 다 잘 사 입거나 뭐 좋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막 사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게 걸리거나 발각되면 뭐 뇌물을 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돈 있으면 그래도 그럼요. 살 수는 있네요 그냥.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이 뇌물이나 이런 문화도 더 성행하고 있고 이러니까 빈부격차도 생각보다 많이 심해져가지고 최근에는 그럼에도 지금 북한으로 만약에 가서 살라 그러면 안 살죠.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또 탈북할 것 같아요. 그게 모르고는 이제 살 수 있는데 뭔가 한번 뭐 자유나 인권이나 뭐 어떤 아니면 남한에서의 어떤 이런 삶의 어떤 경험을 잠깐이라도 해보면 못 살 것 같아요. 아침에 머리 감는데 얼마나 불편했게요, 진짜. 머리 감는데요? 네. 옛날처럼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엎드려서 막 머리 감으려고 하니까 소랭이 같은 거에 대야에 물 받아서 이렇게 못 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고기를 잘 자르시는데요? 그래요? 감사해요. 고깃집에서 일해보셨다고. 근데 만원집이라고 소고기집이었어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알바 해보셨어요? 저 CU 편의점 알바랑 고깃집 알바랑 그리고 365 그 자원봉사 아름다운 가게 그거 자원봉사 좀 해봤고요. 안 쓰는 물건을 기부하면 서울시에서 그걸 모아놨다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 자전거도 만들어서 10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아무튼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좋았어요. 그 매일 기부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기부 물품 정리하고 이제 뭐 판매도 하고 그 안에서네. 북한에서 기부라는 게 있나요? 있긴 할 텐데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막 그런 사람들이 많거나 그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이런 고아들을 데려다 키워주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선전용으로 발전소 건설장에 뭐 장갑 몇백 컬레 뭐 기부했다. 기부라고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선전용으로? 네. 그러고 보니까 어릴 적에 교육받을 때에도 뭐 김일성 혁명 역사 배울 때에도 뭐 지주 출신이지만 뭐 애국심으로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가르치기에는 그런
자본가나 뭐 지주들을 다 타도 대상으로 보잖아요. 이제 막시즘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아니면 뭐 김일성이 어떤 인품에 매혹돼 가지고 이렇게 바친다고 땅을 나눠주니까 땅에서 난 농산물을 식구들 먹을 거 제외하고 나라에 바친 농부들도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네요. 그 된장찌개인데 된장찌개 북한에 있다고 듣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곳의 음식 맛을 사실 다 잊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이런 식당들에서 하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생각보다 막 엄청 좋으신 편이 아니어가지고 음식이라는 게 또 그래도 뭐 좀 팍팍 넣고 여유가 있어야 맛있게 되니까. 음식을 그렇게 뭐 못하셨다기보다는 재료가 그렇죠. 부족한 네, 거네. 그런 탓도 있죠. 그리고 자주 해봐야 느는 거죠. 음식도 자주 못 해먹으니까 네. 되게 맛있게 잘 구우시는데요? 근데 여기 화력이 너무 좋은데요. 금방금방. 북한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는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여기처럼 막 구멍이 나거나 이런 불판이 아니라 거의 뭐 철판 같은 삽 아시죠? 네. 막 삽처럼 생긴 그런 철판 같은 거에다가 막 구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기가 많이 타나요? 아니면 거의 뭐 삶은 느낌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삶아낸 고기처럼. 보통은 이런 돼지고기나 삼겹살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개식용이 금지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북한은 개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개랑 토끼랑 닭이랑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단고기라고 하죠? 그쵸. 그건 단고기는 개고기죠. 네. 저는 토끼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갑자기 미안하네 토끼들한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그 고향에서 먹던 맛이 좀 나는데요, 이거. 맛있습니다. 혁명적으로 먹어야죠. 혁명적으로. 북한의 김치가 하얗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저희는 새빨갛게 했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고춧가루가 워낙 비싸가지고 네. 없어서 못 넣지 않을까요? 아니면 백김치 따로 뭐 담글 수도 있긴 한데 빨간 김치도 있어요. 네. 모든 김치가 하얗진 않고 고춧가루를 넣는 집은 네. 넣고 거의 대다수가 넣었던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중국이랑 또 네. 가까우시니까 비주얼은 거의 똑같아요. 네. 밥이 다르다기보다는 밥 그릇이 컸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찌개 그릇만한 네, 이 정도 그릇에 밥을 가득 퍼서 네,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밥보다 뭐 물론 이게 사람 나름인데 잘 사는 집은 뭐 이렇게 먹겠지만 조금 어려웠던 집들에서는 좀 잡곡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밥을 이제 양을 많이 먹곤 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음식을 엄청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근데 아버지를 안 닮아가지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 맛있는데요? 고기가 너무 크게 썰은 것 같기도 하고. 북한에 계실 때 한국 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어요? 카레밥? 카레밥? 인도 카레?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서 가끔 카레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뭐 쉽게 먹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안 먹어요,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죠. 맞아요. 불닭라면 진짜 끝내줍니다. 불닭라면.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나요? 네. 북한에도 매운 음식이 있나요? 이제 뭐 고추를 청양고추 이런 걸 된장에 꽂아서 아버지가 계속 점심시간에 찧어서 드셨어요. 새빨간 애들 모아서 막. 아버지도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네, 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고기도 좋아하시고 저는 그냥 그때는 뭐 먹을 수 있는 거면 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단 걸 특히 좋아해가지고. 단 거. 네, 지금도 막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엄청 먹고 있어요. 이게 담배랑 피우니까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맛있어요. 한국 음식 중에 이건 아직도 못 먹는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배가 고픈 상황이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세상에 못 먹을 음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거는 이제 곱창 같은 거. 곱창. 네, 곱창 안 먹어요. 맛있게 하는 집을 이제 못 가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후식 입가시면 와, 네, 감사합니다. 후식으로 황도가 나왔네요. 일단 이렇게 얼음을 얼릴 수조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뭐 막 엄청 덥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또 굳이 얼음을 얼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가 볼 때는 에어컨도 없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선풍기만으로 그냥. 네. 여름엔 집안이 추워요 오히려. 오히려 여름에 네. 춥다. 북한에는 선풍기로만 생활하죠. 그쵸, 거의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렇게 덥지가 않았어요. 낮에 뭐 땡볕에 돌아다니면 덥지만 집안은 오히려 선선했어가지고. 북쪽이라고 그러죠. 네,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긴 하니까. 네. 겨울에 진짜 추워요. 겨울에 아무리 막 엄청 많이 입고 나가도 말 조금 안 하고 이러면 막 입이 시려요 진짜. 추운 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좀 움직여야죠. 잘 때는 잘 때는 그 저희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저녁 밥을 할 때 물을 뒤에 가마에 엄청 끓여놨다가 그걸 용기에 담아서 막 안고 자기도 하고. 저는 근데 5살 때부터 침대에서 잤거든요. 방 안에 침대가 있었는데 이제 집 구조가
부엌에서 불을 떼면 아래 정지방이 있고 그 위에 방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위에 방에서 제가 침대 놓고 혼자 잤는데 겨울에 그 제일 위에 그 끝에 벽에 있잖아요. 얼음이 이렇게 진짜 거의 한 3cm 정도로 이렇게 두께 얼었거든요. 항상 그 안에서 잤어요. 저 심지어 그 아문센인가 그 탐험기 읽고서 제가 막 창문 열고 자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10대 때. 아문센인가 그 남극 탐험한 사람 있잖아요. 탐험가 아문젠인가요? 아문센이라고 발음하던데 아무튼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다가 노르웨이 쪽에서 뭐 추운 겨울에 창문 열고 잤대. 어릴 때부터 탐험이 꿈이어서 뭐 그래서 그거 보다가 나도 아 저러면 폐가 좋아지나 하고 이제 문 열고 자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죠. 밤에 한번 들켜가지고. 근데 사람이 또 다 적응의 동물이라 사라져요. 추운 게 됐습니까? 배고픈 게 힘들지. 북한에 없는 음식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거 이런 거 없었어요. 샐러드. 그리고 저 핑크색 나는 저 무 같은 건 봤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요? 네. 핑크색? 네, 뭔지 모르겠어요. 저거 쌈무. 네, 쌈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반찬으로 먹거나 그러진 않았던. 지금 여기서 없는 거는 얘랑 얘도 네, 파를 채칼쳐가지고 이렇게 양념장 달달하게 해서. 파채도 없어요? 네, 얘는 평양 쪽이나 뭐 앞지대 쪽은 다 있었을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저렇게 안 해 먹었던 것 같고 여름에 가끔 해 먹긴 한 것 같아요. 당근이 귀했던 것 같아요. 저 언젠가 외할머니가 당근 드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 당근 좋아하셨어요. 한 번도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당근. 네, 홍당무라고 불렀었는데 충격받았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자꾸 맵고 짜게 먹어서 혼나고 있긴 한데. 라면은 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매일 먹습니다. 저녁에 하나씩. 라면 드셔보셨어요 북한에서? 네. 한국 라면? 아니요. 중국? 어릴 때 아니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평양에 갔는데 그 고모집에서 꼬부랑면이라고 이제 처음 먹어봤죠. 그때 9살인가 그때. 네. 그리고 제가 2012년, 2013년 이때 되니까 중국에서 많이 넘어와가지고 우영면이라고 써져 있는 그 중국 라면이었죠. 그거 두부랑 넣어서 친구들이랑 가끔 내. 한국 라면은 못 드셔보셨어요? 네. 중국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 쪽에서는 아마 그 개성공단 때문에 먹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북경 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영향이라기보다 그 중국에서 넘어온 어떤 USB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남한 영화나 미국 영화나 뭐 이런 미디어의 어떤 접촉이 좀 더 기회가 많죠. 그걸 또 유통되기도 하니까 서로 네, 빌려주기도 하고 복사도 하고. 그게 보통 어느 나라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거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 당연히 있는 거고 한국에 제일 드물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 어려운 게 미국이고 그 외에는 뭐 조금씩 들어와요. 중국, 러시아 게 좀 많고 네. 한국 게 좀 드물고 네, 한국 거 제일 힘들죠. 그럼 한국 거를 본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드린 순으로 구하기 힘든 순으로 이제 예를 들어 한국 걸 보면 뭐 제일 처벌이 강한 거고 그 다음 미국 거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처벌의 정도가. 일본 거도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SF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막 만화랑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구하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거는 거의. 처벌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학교 후배가 그거 보다가 잡혀가지고 보회부에서 조사받던 중에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고2나 고3쯤 됐는데 하반신 마비 와가지고 풀려났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몇 살 때? 16, 17살 그 정도. 네. 아, 16살, 17살 때 그거 봤다고 네. 끌고 가서 조사하다가 애가 너무 무서우니까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아니까 이제 애들이. 소문이 또 났겠네요. 그게. 네. 저는 뭐 친한 동생의 친구였어가지고 놀랐죠. 뛰어내리는 용기에 놀라고. 그리고 이제 하반신 마비에 앉아있을 걔 생각하면 또 안쓰럽고 이제. 그리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병보석으로 풀려난 거죠 이제. 네. 근데 또 그런 영화를 볼 쯤 정도가 되면 집안에 또 어떤 인맥이나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괜찮아가지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길래 뛰어내리는 거예요? 최근 뉴스를 보면 뭐 처형시킨다고도 하니까. 네. 아마 제가 거기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걸 보다가 발각되었을 때 죽지는 않겠지만 뭐 어떤 최소한 뭐 5년 이상의 어떤 징역을 가게 되거나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길이 다 막히는 거죠? 네, 그건 앞길은 앞길인데 막 내일 걱정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북한에서의 노동 교화형이라고 하면 최소 1년을 못 버텨요, 진짜 사람이. 웬만하면 죽거나 병신이 돼가지고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정치범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자본주의 향색바람에 물젖은 뭐 이런 청년 뭐 그런 컨셉으로 이제 뭐 법이 있을 텐데 조항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로 한국으로 말하면 청소년 법 따로 있듯이 근데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그냥 북한의 어떤 공화국 법에 어긋나는 거는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인해서 뭐 봐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정은이 형 심기를 거슬리면 뭐 얄짤 없는 거죠.
북한에 있는 친구들 보고 싶진 않아요.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데 다시 못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생일이나 뭐 그런 게 아니면 거의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막 혼자 있고 이러면 계속 생각나가지고. 아무래도 초, 중, 고 여기로 말하면 초등, 중등, 고등 다 네. 북한에서 있다 오신 거니까 교육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같이 나서 자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집이 어려울 때 친구들의 도움을 좀 경제적으로도 많이 받았었고 또 제가 오는 걸 친구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잡아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특히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힘들어도 같이 살자, 가다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뭐 그런 게 고마웠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건 가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뭐 저희 아버지가 또 그렇게 된 걸 아니까 그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게 되고 뭐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도움은 안 되지만 아무튼 힘들 때 서로 되게 의지해서 같이 살자 여기서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이제 그 가는 성공 확률이 낮은 걸 알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잡아주는, 저는 가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래도 잡아주는 사람들이 고맙더라고요. 연락 안 되죠. 네, 군대 나가가지고 다 아, 지금 다 지금쯤 다 제대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보통 10년 11년 하니까 이제 뭐 특수병동 가면 13년 하고. 전역을 지금 한다고. 네. 근데 그 인연이란 게 또 시절 인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평생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살겠지만 이제 제가 또 여기 와서 그 친구들 대신으로 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 동치미가 진짜 맛있어요. 그 어릴 적에 먹던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아, 어릴 때 많이 드셨어요? 네, 동치미라고 불렀던 것 같진 않고 이 안에 들어간 이거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걸 갓김치라고 해서 담궈 먹었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맛이 비슷해요, 되게. 따로 이거는 재료가 더 들어간 건 아니니까. 네, 본연의 맛이니까. 네, 맛이 비슷해요, 진짜. 북한에서 아무래도 초, 중, 고 다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생애 교육을 받을 텐데 그게 좀 깨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저는 근데 오기 전에 이미 바뀌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기 전에요? 네, 제가 이제 2009년에 아버지가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집안이 먼저 망하고 2011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는 사건을 겪어가지고 그게 제가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부터는 이미 그런 환상이 다 깨졌어가지고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떤 환멸도 느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 자유아시아 방송을 좀 들었는데 그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의 어떤 유명한 애니메이션 노래들을 막 가사를 개사해서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들으면서 6.25도 뭐 북에서 쳐내려왔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그게 집에서 한국 TV로 이제 채널을 좀 잘 돌리거나 주파수 맞추면 들렸거든요. 가끔 오후 5시쯤 되면. 네. 그래서 제일 놀랐던 거는 김일성 일가의 어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어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신기했죠. 이제.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방송? 근데 또 북한 내부에도 가끔 유언비들처럼 돌아가 다니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네, 풀어서 조금씩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딱딱 맞닿아지는 접점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북경 쪽에 그런 게 많다고는 네 하는데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못했어요. 가족들과도 거의 안 했었고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벗어난 다른 가족들은 얘기해도 안 믿었었고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또 서로 가족들끼리도 어머니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북한의 어떤 신고체계가 너무 잘 돼 있기도 하고 가족을 불신해서라기보다 또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족끼리도 얘기를 못하는. 네. 제 친구네 집도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님이랑 친구는 한국 영화랑 다 보는데 친구 아버지는 절대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보시냐? 또 그건 아니고요. 혼자 계실 때 보시겠죠. 근데 같이는 안 보는 거예요. 현명한 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한꺼번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네. 공유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끼리 가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공유하죠. USB로? 네. 저는 그때 당시 노트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친구가 이제 재밌는 거 본 거 같으면 제가 계속 쫄라가지고 보여줘. 나 잡혀도 내 선에서 끝내니까 보여줘. 어떤 거 보셨어요? 태양을 삼켜라라고 2009년에 나왔던 거 그거랑 드라마였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걸 보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드라마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검사 프린세스 여기 사람들도 진짜 안 본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보고 노래 트롯 같은 거는 막 몇천 곡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의 패션이나 그들의 어떤 미래 진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에서 여주가 나오는데 성유리인가 그 배우분이 하셨고 한 여자분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미국인가 어디 유학을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공부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걸 볼 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이제 너무 멋있다 막 이러고 부모한테 독립해서 친구끼리 집을 자취해 구해서 살고 그런 부분들도 괜찮았던 것 같고
약간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런 건 그건 그거랑은 좀 별개로 이제 그것보다는 그들의 생활, 네. 그리고 자유. 또 궁금했던 거는 그런 거죠. 이제 뭐 남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남주들의 어떤 친구들 간의 의리나 뭐 우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남자가 여주한테 작업 거는 플러팅 멘트나 뭐 이런 걸 봤을 수도 있겠죠. 뭐 각자의 관심사가 있는 거에 따라서. 어땠어요? 와보고 좀 환상이 깨졌어요, 많이. 저도 막 탈북 성공해서 나만 나오면 막 해안가 도로를 막 스포츠카 오픈카 열고 막 달릴 줄 알고 평생 일 안 해도 되고 막.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같은 세터민이 저랑 같은 기수 한 달에 나오는 사람이 막 100명이 넘는 걸 보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사이다 채널에서는 막 장기 두는 컨텐츠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장기요? 장기 두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장기 좋아하세요? 네. 이제 북한에서 보통 어릴 적에 전기 잘 안 들어오고 바둑 같은 거는 평양에서나 따로 영재들을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엔 없어가지고 보통 뭐 집집마다 다 장기 두면서 자라죠.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가지고 막. 그게 놀이네요? 네. 한국으로 치면 PC방. 그쵸. 아, 거의 대표적인 놀이죠. 장기 외에 뭐 흔히들 말하는 사사키 게임이라 불리는 뭐 카드 게임도 하잖아요. 막 꼬니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장기를 제일 좋아했어가지고 아버지랑 외할아버지, 외삼촌, 뭐 아버지 친척들 뭐 다 장기 두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면 지금도 장기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세요? 네. 아마추어 구단이에요. 아마 구단? 네. 대회에 나갔었는데 프로기사 되고 싶어서 여기 남한에서 나서자란 한 10살 그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에게 너무 처참하게 패배해가지고 거의 몇 달 동안 장기를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현타 없겠다.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배우는 애들일걸요? 그거? 네, 공격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한 명한테 그랬으면 쟨 전제다 하고 이제 열애를 시켰을 텐데 다른 애들도 다 잘하니까 이게 어디 가서 잘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 겸손을 좀 한 수 배웠죠. 북한에서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동네 뭐 가정, 마을 접은 적이 없어요. 하나원 뭐 진짜요? 대면으로 누구랑 장기를 둬서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 대회 같은 거는 실제로 그 심판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둬야 되니까 2번 갔다가 그냥 꿈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재미로 이제 가끔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 더 쓸 때 이기면 그걸로 소소한 행복이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런 맛에 그냥. 맞아.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대학교는 지금 한국에서 다니고 계시죠? 어떠세요? 좀 학교가 다른 점이 좀. 이 남한에서 고등교까지 마친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많이 기초 실력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조금 그 교과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같으면 일단은 뭐 교재가 다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제작되는 그게 있을 텐데, 여기는 조금 뭔가 그 교수님들 교재도 막 주교재, 부교재 막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선정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신기했고요. 과목의 개수도 너무 신기하고. 다양해서. 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 대학은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수업을 내가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럼 이제 한국 학교 같은 데 들어가 보셨어요? 한국 학교 못 가봤고 이제 대한학교 그 여명학교라고 3개월 정도 다녔어요. 제가 17년 2월에 한원을 나와서 2월 22일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첫 일주일은 사회 적응 교육이라고 해서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대한학교 다녔는데, 그 대한학교도 조금 달랐죠. 이제 물론 삼국 출생 아이들이 많긴 했지만 네, 재밌었어요. 그래도. 외국인 처음 봤겠네요. 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죠 이제. 외국인들은 따로 없나요? 네, 그냥 뭐 부모님 중 한쪽이 북한 사람이어서 중국에서 출생한 아이들 그 정도가 있었고. 보통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신 분들은 탈북민임을 밝히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던데. 그쵸. 이제 그게 탈북민이어서 그런다기보다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처음 22살 때 나왔을 때에도 제가 너무나 오고 싶었던 곳에 왔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나 어차피 숨길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말투나 외모나 뭐 모든 면에서 티가 났기 때문에 아니면 뭐 가끔 동남아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숨기려고 해본 적은 없었고요. 한 번도. 대학교도 당연히 저는 세터민인 것 당연히 얘기를 다 드렸고요. 굳이 숨길 필요가 있나, 근데 또 굳이 오픈할 필요가 있나, 이제 사람 나름의 선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기 전엔 굳이 먼저 내가 말할 필요는, 근데 오히려 말하고 났을 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뭔가 진심이 전해지면 뭐 다른 것 같아요. 대하는 태도라든가.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을 일이 많으면 많았지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쵸. 제가 동기들이랑 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친구들 중에도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당연히 제가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친구들도 있고, 네, 챙겨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리죠 저보다. 어린 친구들. 왜냐면 제가 04년생들이랑 지금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동생들과 같이. 네,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도 다 놓고. 저 사실 그 미디어나 이런 걸 보면서 남한에 여기서 나서자라는 친구들이 되게 예의도 없고 이제 그럴 거라고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다 깨졌어요. 학생들이 의외로 되게 반듯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거의 대다수가 제가 본 애들은 다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속도 잘 지키고 되게 세심하게 배려도 잘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약간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긴 있죠.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제 흑역사 비스무리한 건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저 혼자 일화가 아니고 아까 강을 같이 넘어왔던 그 친구랑 제가 되게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는 형이 있어요. 한 명. 저보다 5살 많은 형인데 이 3명이 저까지죠. 친구랑 그 형도 또 서로 친해요. 아무튼 같이 왔어요. 3명 다 고향 해산이고 하나원을 나온 지 한 달이 안 되었을 시점에 인천에 놀러 갔다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5cm 정도 높이 하얀 거에 밑에 빨간 뚜껑이 있고 그래서 그걸 샀어요 3개를. 그래서 3명이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들고 도로 옆에 갓길에 앉았어요 바닥에.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친구가 먼저 그랬죠. 아 여기 진짜 불친절하다. 왜? 하니까 스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아 이렇게 핥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죠. 이제 다 먹었어요. 아무튼 막 엄청 힘들게 3명 다 길거리에서 막 볼에 묻혀가면서 먹고 그 친구가 결국 참다 못해 땅에 놓고 에이 짱난다고 밟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스푼이 나온 거예요 밑에서. 그랬었죠. 아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지금은 잘 적응해서 그런 게 꽤 있었겠네요. 아 진짜 많았죠. 꼽으려면 진짜 끝도 없는데 저도 하나원 수료한 날 저희 집을 배정받고 나서 모두 집을 나가서 뭐 집을 못 찾아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엄청 웃었죠. 이제 뭐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나 기억 못하냐고. 당당하게 이제 제가 종암동에 그 종암 SK에 살았는데 월곡역이라고 그 홈플러스가 있어요. 좀 멀어요. 걸어서 10분. 거기를 자신 있게 걸어가서 구경하다가 집에 오려고 했는데 저도 길을 잃어가지고 한 진짜 3시간에서 4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제가 107동이었는데 107동짜리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니까 종합 SK인지 레미안인지 뭐 이런 아파트 이름들 있잖아요. 그걸 볼 생각을 못하고 107동만 보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숫자만 보고 그냥 맞아 처음에 이 길 찾는 게 진짜 그렇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생각으로 지하철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지하철 노선을 그냥 외우면 되니까 대충. 네, 근데 집 찾을 때는 핸드폰으로 네, 길 찾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찾기 해야 되는데 보기 어려우니까 처음엔 뭐 카톡 아이디 만드는 것도 뭔 얘기인가 저 세상 얘기인가 했죠. 이제 막 카톡 같은 거 처음에 만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신기했어요. 그냥 아는 지인이 누가 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디도 되게 이상한 걸로 막 가입되어 있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도 회원가입하거나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랬지. 그 아이스크림 지금도 먹을 때마다 생각나거든요 가끔. 그 누군가가 그 라면 봉투에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라고 써놓은 문구를 보고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인데 스푼을 안 넣었을 리가 없는데 저희는 성격이 급하기도 했었고. 북한에서 무슨 뭐 생활총화인가요? 네, 토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냥 뭐 일주일 동안 내가 뭐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다면 원인이 뭔지 와.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 뭔지 뭐 그런 얘기하고 끝으로는 뭐 호상 비판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저 친구가 조직 생활을 열심히 안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솔직히 형식적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 때부터 연습을 시켜가지고 직장인 되면 뭐 더 잘하겠죠. 뭐 그걸 당원들은 세포총회 뭐 이렇게 그런 걸로 하고. 대중교통 같은 거 어려웠어요. 버스가 제일 어려워가지고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을 줄이야. 네. 그리고 버스 번호도 막 2자리, 4자리, 3자리 막 하나원에서 배워주거든요. 이런 버스는 뭐 어느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거고 뭐 배웠었는데 막상 부딪히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밥 네. 먹고 나서 카페도 가고 이러는데 그쵸. 저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었고 굳이 돈 주고도 쓴 걸 왜 마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은 커피 좋아하는데 이게 다 겪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봐야. 그래서 섣불리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그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할 일이 없나. 근데 저도 지금 막 힘들 땐 가끔 커피숍 가 가만히 앉아 멍 때리고 싶다 이제. 네. 북한과 비교해서 다른 게 있을까요? 한국 살면서? 달라서 좀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런 거. 뭐 낙지랑 오징어가 다르다고 하는데 전 그거 아직도 잘 어렵고요. 그것도. 아 근데 뭐 언어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좀 북한이랑 다르게 힘든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북한에 살 때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뭐 서로 돕고 살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 같은 거. 지금 저는 옆집 아저씨가 좀 나이 드신 분이 사시는데 부부가 그 아저씨가 비 오는 날 술 취해서 아파트 밑에 쓰러져 있는 거 한번 모셔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 인사 정도는 하는데 그 외에는 이웃이 누군지를 아직 몰랐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좀 정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대도시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고요. 보통 북한에 살 땐 그래도 동네라고 하면 뭔가 따뜻하고 정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한우물을 길어먹고 사니까 사람들이네. 그리고 여기는 좀 그 여성분들이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이럴 때 선뜻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랑 보통의 북한 사람들은 다 겪는 일일 것 같은데 지하철 타면 동양 국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마. 그냥 돈을 주게 돼요. 뭔가 본인의 상황이랑 몰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그냥 불쌍해 보이고 막 누군가의 친척으로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현금 있으면 다 주고 다니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막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그게 몇 달 지나야 다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사람이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그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만나는 친구나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야 되니까요. 누굴 도울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한 8년 살면서 느낀 게 그냥 진심이면 좀 통한다 뭐 이런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촬영 소감 부탁드릴게요.
뭔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긴장되기도 하고 버벅거리고 말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장소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또 시간 내서 가보기에는 기분이 더 싱숭생숭할 텐데 촬영 뭐 명분상 거기 가서 북한이 바라보이는 오늘 물론 휴관을 내서 통일전망대는 못 올라가 봤지만 그래서 거기 갔을 때도 너무 좋았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면서 얘기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